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운동 시간입니다. 금일 주제는 저희 주변 지인 청탁으로 정해졌는데요. 나의 근육, 능력이 도대체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가? 무산소 기준으로 최전성기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인가? 를 저희가 정했어요. 네, 저희랑 같은 나이대 친구인데 헬스할 때 20대에 비해서 별로 수행 능력이 떨어진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살까지 유지되는지 그리고 내 전성기는 언제인지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확실히 30대가 넘어가면서 좀 밤새우는 것도 힘들고 일을 할 때 좀 피곤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25살 정도가 최전성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구글 검색을 해봐도 25살이 이제 인간의 맥시멀 스트렝스다라고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젊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그걸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준비하다가 하필 가수 김종국님의 그 약물 사용 논란이 터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논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주로 호르몬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처음 그 유튜버가 이야기를 한 거는 이 나이에 호르몬 대처법을 받지 않고 이 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게 사실은 논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논문들을 통해서 과연 나이에 따라서 이 수행 능력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고 언제가 최전성기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저희에게 이런 재밌는 주제를 던져주는 친구한테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다음번엔 좀 쉬운 주제로, 항상 주제를 던져주는데 감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워, 너무 잘 없어. 네. 너무 잘 없어가지고 그런 걸 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전 이번 주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사이코페니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한국말로 이제 근감소증인데, 노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량, 근육 수행 능력이 점차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거 관련된 논문은 솔직히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논문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노인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맞아. 전성기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 근감소증에 대해서 저희가 짧게 얘기를 해보면, 근력, 순발력, 그리고 근육량은 50대 이상에서 확연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하나의 예시로 19에서 91세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다리 힘을 측정해놓은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도 50세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50세부터 확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30에서 50 사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량과 뭐 수행 능력이 조금씩은 떨어지나 굉장히 미미한 이야기고, 그 감소폭이 50대 이상에서 확연히 나타나는데 1년에 한 1에서 2% 하고 70대 넘어가면 1년에 3%까지 맞아요. 이제 감소폭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또 흥미로운 부분은 근력에 비해서 순발력이 2배 이상 빠르게 감소한다고 하는데, 순발력이라는 건 힘을 얼마나 짧은 순간에 확 잡아채는가와 관련된 능력이잖아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신경 중에서 빠른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 소묘가 제일 먼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내 최전성기 나이는 50살 이상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50대부터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50살 이상까지 제 전성기가 유지되길 바라는 거는 솔직히 좀 욕심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최전성기 나이는 몇 살인가? 30살에서부터도 이제 근육량이 조금씩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20살이 맞는 건가? 나의 3대 측정은 도대체 몇 살 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파워리프팅 협회 자료를 사용한 논문이 있어요. 네. 보면은 데이터가 한 5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이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가진 논문 같은 경우 실도가 확 증가하거든요. 어마무시하지. 이런 논문에 보면은 최전성기 나이 같은 경우는 벤치 스쿼트 데드마다 그리고 성별마다 좀씩 다르기는 한데 24살에서 39살 사이에 피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4살에서 39살 사이면 너무 간격이 길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평균치로 표현한 다른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은 이제 월드 클래스의 역도와 파워리프팅 선수들의 최전성기 나이를 비교한 논문이고, 파워리프팅은 35살, 역도는 26살이 최전성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논문을 받아가지고 봤는데 첫 번째로 놀랐던 점은 파워리프팅의 피크 에이지가 35살이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좀 놀랐고, 그리고 물론 역도랑 파워리프팅은 다른 운동이긴 하죠. 근데 아무튼 같은 바벨로 사용하는 운동인데 피크 에이지가 9살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에 또 놀랐습니다. 네. 두 운동이 이제 9살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신쌤이 이제 근감소증 파트에서 언급한 근력과 순발력 차이 때문입니다. 순발력이 근력에 비해서 2배 이상 빠르게 감소한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발력이 중요한 역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나이, 그러니까 26살 정도가 피크 에이지라고 하고, 이거는 순발력을 이용하는 다른 운동들, 그러니까 허들이라던가 달리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랑 다르게 천천히 수축해서 최대한의 무게를 드는 파워리프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0대 중반까지 전성기가 뒤로 밀린 거죠. 이거는 근력이 주로 작용을 하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 보디빌딩의 미학이 뭐예요? 천천히 높은 무게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리프팅보다 순발력이 또 아무래도 덜 필요할 거고 그쵸. 피크 에이지도 35살 이후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같이 30대 중반에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이미 늦어버린 게 아닌가? 30대부터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몸을 만들기도 전에 내 최전성기가 다가오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평균치일 뿐이고 파워리프팅 기준으로 35살 플러스 마이너스 7살 정도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설정을 해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최전성기가 물론 28살일 수도 있죠. 빨리 오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42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5% 신뢰 구간인데 그러니까 상위 2.5%의 인간 같은 경우는 42살을 훌쩍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수 김종국님 같은 경우는 사실 상위 2.5%의 인간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 나이가 최전성기가 아직 안 왔다고 치면은. 그리고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제가 벨트를 매고 데드리프트 맥시멈이 한 210kg 정도 돼요. 근데 72살, 그러니까 72살 할아버지가 노벨트로 270kg를 드는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아, 인간의 한계를 이런 논문 쪼가리로 규정짓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같이 듭니다. 결국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전성기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이제 논문 중 하나에서 파워리프팅 기준으로 현재 무게를 드는 게 5년 전에 비해서 12% 정도 들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가 나의 최전성기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간단히 말해서 1년에 한 3% 정도 되는 수치인 거죠. 아까 앞에서 수쌤이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내가 벤치프레스를 20kg를 들었어요. 근데 5년 후인 지금 벤치프레스를 100kg를 들었어요. 500%가 된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최전성기가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조금 먹고 그리고 5년 전에 벤치프레스 기록이 100kg였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후인 현재 벤치프레스가 112kg예요. 그럼 딱 12%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내 나이가 최전성기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운동 경력이 10년이 넘었으니까 5년 전 기록을 대충 기억이 나긴 해요. 근데 5년이 구력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그치.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3%라는 수치를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1년 전에 내가 벤치를 100kg를 들었는데 1년 후인 오늘 벤치 기록이 105kg다. 그러면 5% 이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내가 100kg를 들었는데 올해 103kg를 못 들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5년 내에 최전성기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또 저는 의사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떤 최전성기에 다다른 운동선수라든지 헬스 하시는 분들이 1년 증가폭이 3%가 안 된다 싶으시면 의사 입장에서는 운동하실 때 조심해서 운동을 해라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결론을 내보면 달리기, 허들, 역도같이 이제 순발력이 중요한 운동은 최전성기가 20대 중반이 맞다. 그런데 어떤 무게를 천천히 들어서 하는 운동이 파워리프팅이라든지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최전성기는 좀 더 뒤에 30대 중반 그리고 40대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제 논문들에서 말한 평균 수치일 뿐이고 이제 나이 연연에 맞추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1년에 내 운동 수행 능력이 3% 이상 늘지 않는다 싶으시면 아, 곧 전성기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김종국님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그 해외 유튜버가 김종국님의 런닝맨 영상을 분석을 해서 김종국의 달리기 속도가 매년 빨라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스네치 기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저격을 했으면은 당연히 약물 사용을 의심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김종국님은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디빌딩 하는 사람이고 가수죠. 가수인데 보디빌딩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적당한 것도 수행 능력에 대한 거니까. 근데 논문에서도 파워리프팅 같은 경우는 35세, 많게는 40대 중반 이후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디빌딩은 더 피크 에이지가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종국님의 현재 수행 능력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기엔 좀 어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45살 이상까지 내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싶다. 그보다 더 많은 나이에도 피크를 유지하고 싶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